중국 돈을 빌리다 보니 빚더미가 무려 1천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거지국가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지만 13년 전의 계약을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중국의 거대 프로젝트, 바로 1대1로입니다.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고대 실크로드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실크로드라고, 이 익숙한 단어는 세계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 길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무역로 부활이 아니었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뒤엎고 중국이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중국 자본으로 엮어버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전쟁, 시진핑의 야심찬 꿈, 중국몽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외환 보유액 세계 1위를 자랑합니다.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에 달하죠. 문제는 이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2014년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까지 돈을 빌려 도로와 철도, 항만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겉으론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프로젝트라고 홍보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간과하고 있었죠. 돈을 갚지 못하면 너희 나라의 핵심 시설을 우리 중국이 차지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약탈적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절실했던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조건에도 중국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쏟아부은 돈은 얼마일까요? 무려 9,6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150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 돈을 썼고 그중 무려 117개 국가가 부채 위기에 빠졌습니다. OECD 보고서에 나온 공식 통계죠. 아프리카는 중국에게 최고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다른 나라에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중국은 한도를 정하지 않고 무한정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정치적 간섭도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이 환호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지부티는 중국에게 GDP 절반 이상의 돈을 빌렸습니다. 결국 지부티는 중국의 군사기지를 자국 내에 지어줘야 했죠.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중국 돈으로 철도를 지었지만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결국 상환기간을 10년에서 무려 30년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케냐는 중국 돈으로 몬바사와 나이로비를 잇는 철도를 지었지만 사업의 대부분이 부패와 연결돼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케냐 국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덫을 일찍 간파하고 대처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탄자니아입니다. 중국에게 항구를 99년간 임대했던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 철도 사업에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돈의 위험성을 깨닫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탄자니아의 이 현명한 결정 덕분에 중국은 아프리카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스리랑카에 한반도타 항구를 지어주며 막대한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었고 결국 항구를 통째로 중국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99년간 항구 운영권이 중국 손에 넘어간 겁니다. 이 항구는 이제 사실상 중국 영토나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도 비슷한 운명입니다. 처음부터 수익성이 전혀 없었던 이 항구에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파키스탄 역시 빚을 갚지 못하며 중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한 국가들의 인프라는 결국 중국의 자산으로 넘어갔고 전 세계에 숨겨진 중국의 거점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원했던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동남아시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은 이 지역을 자신의 앞마당이라 부르며 거대한 인프라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은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3년 기준 동남아시아에서 추진된 1대1로 프로젝트는 24건, 이 중 35%만 진행됐고 나머지는 중단되거나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동부 해안철도 프로젝트.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냐? 결국 총리가 바뀌면서 계약은 재검토됐고 규모는 절반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미얀마의 카오퓨 심해항 프로젝트는 더 극적입니다. 군부 쿠데타와 중국과의 내통설이 맞물리며 국민적 반중 감정이 폭발했고 항만 개발은 전면 중단. 중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는 결국 개통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당초보다 5배 이상 늘어난 데다 이용객 수가 예상보다 절반도 안 되는 적자 노선입니다. 캄보디아 프롬핀 공항 건설은 공정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베트남은 어떨까요? 빈탄3와 남딘 원 석탄화력 발전소, 중국이 자랑하던 에너지 수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바람과 시진핑 주석 본인의 해외 석탄 발전소 자금 중단 선언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들 겁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중국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1대1로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1조 달러. 하나로 약 1,4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대부분 중국 국영은행, 예를 들면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개발은행이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받은 돈은 얼마나 될까요? 충격적이게도 회수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사라졌습니다. 부실 대출이 쌓이고 쌓이자 2024년 기준 중국의 해외 부실 대출 비율은 60%를 넘어섰습니다. 2010년에는 고작 5%에 불과했는데 14년 만에 12배나 증가한 겁니다. 이제 중국 안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아프리카에 수십 조씩 퍼주는 거냐? 중국 SNS에선 1대1로 중단하라, 시진핑의 돈잔치 끝내라 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중국 정부는 이제 1대1로 관련 예산을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중국 인민대표대회 관련 예산 보고서의 1대1로 관련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상 비공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패를 감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이토록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진핑의 체면 때문입니다. 1대1로는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시진핑이 직접 설계하고 주창하고 밀어붙인 정치적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절대 실패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돼도 조정 중이다. 자금이 끊겨도 전략적 전환 중이다. 경영권을 빼앗아도 공동 운영이다. 이쯤 되면 말장난의 기술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일부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체코의 수력발전소, 라오스의 고속철, 파키스탄의 일부 도로망.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몇 개의 성공 사례는 수백 개 실패 사례를 감출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성공 사례만 부각하고 실패한 나라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BRI에 참여했던 스리랑카, 케냐, 잠비아, 파키스탄 등은 중국 덕에 망했다라고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다. 듣는 입장에선 공포스러운 말이죠. 운명을 같이 하자면서 빚더미를 함께 안기겠다는 뜻이니까요. 중국의 이런 행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서방이 아닙니다. 미국, G7 그리고 EU는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B3W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Build Back Better World. 더 나은 세계를 함께 만들자. 중국식 1대1로에 맞서 투명한 계약, 환경기준 준수, 채무 덫 방지를 약속하며 대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미국은 또 쿼드, IPEF, 인도, 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국의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점차 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일본, 호주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여기에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에 쏟아부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피를 흘리고 있는 셈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가 사실상 망가졌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인프라,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공사 중단과 폐쇄, 그리고 투자 회수율 고작 30%.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실패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정 중이다. 성장을 위한 전환기다. 성공을 위한 고통스러운 진통이다. 이쯤 되면 단어를 바꿔 현실을 왜곡하는 기술. 언어의 장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대1로는 여전히 세계의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오늘도 반복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기업들 줄도산에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긴 이 시국에 무슨 돈으로 누구를 위해 왜 계속해야 합니까? 중국인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지만요. 실패는 인정하지 않는 나라, 비판은 허용하지 않는 체제, 1대1로는 더 이상 경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건 시진핑이라는 개인이 만든 신화이자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정치적 무기가 돼버린 겁니다. 예전 같으면 대영항만 초고속 철도 원자력 발전소 등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웠지만 요즘은 소규모 농업 지원, 지역 도로 개선, 기초학교 설립 등 말 그대로 작은 돈, 작은 프로젝트로 방향을 틀고 있죠. 투자 방식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중국 기업이 와서 지어주고 빚을 매기고 이자 받으면 끝. 이젠 국제기구와 협력한다거나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자간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이제 1대1로 관련 예산 자체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국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은폐 전략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직접 책임지는 일은 최대한 줄이자. 혹시 망해도 우리가 책임 안 지는 방식으로 하자. 이건 전략 수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후퇴입니다. 정치적인 성공?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을 넓혔지 않았느냐. 아프리카에서도 우군이 생겼고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입지를 다졌다. 과연 그럴까요? 탄자니아는 한국을 선택했고 말레이시아는 계약을 파기했고 스리랑카는 항구를 빼앗겼고 파키스탄은 시위를 벌였고 케냐는 부패로 망신을 당했고 미얀마는 반중 정서로 뒤덮였습니다. 이게 정치적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의 우방이라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 비탐정이라는 단어를 외치며 경계 대상 1호로 중국을 꼽고 있습니다. 군사적 거점. 오히려 미국은 그걸 빌미로 동맹을 재정비하고 쿼드와 G7을 중심으로 견제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적 신뢰도는 오히려 추락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처음 내세운 말, 하나의 길, 하나의 꿈, 온 세상을 연결하는 중국의 길, 중국의 꿈.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길은 곳곳에서 끊어졌고 그 꿈은 수많은 나라를 악몽에 빠뜨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성 부재, 외교적으로는 신뢰도 하락, 정치적으로는 체면 싸움에 갇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막대한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며 스스로 만든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은 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의 실수였을까요?